심각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자꾸 원자를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수명이 40년밖에 안 됩니다. 40년. 왜냐면 모든 콘크리트 건물은 40년 지나면 다 부식되게 되고 균열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30년 내지 40년 되면 다 재개발합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이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40년 지나면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 수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40년 딱 되고 난 뒤에 그것도 뭐 멀쩡해 보니까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명 연장을 한 뭐 몇 년 좀 더 하려고 하다가 후쿠시마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한테 전력 소비를 위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플루토늄이라든가 이제 고주기 폐기물들이 있는데 이런 폐기물들의 방사능은 10만 년이 갑니다. 10만 년. 그러니까 우리 한 40년간은 우리가 전력 소비를 위해서 10만 년 동안 우리 후세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의 오염 피해를 넘겨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또 더구나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안성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나요? 아마 여기 있는 물건 중에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건 중에서 한 24시간 안에 쓰레기통으로 갈 것들이 굉장히 많죠.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아마 쓰레기가 어디론가 갈 거예요. 근데 주로 잘 사는 마을에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는 못 사는 마을에 쓰레기들이 모이겠습니까? 못 사는 마을에.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일까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모일까요? 사람이 없는 곳에. 그죠? 부자 나라로 갈까요? 주로 가난한 나라로 쓰레기가 모일까요? 가난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쓰레기가 최근에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에 수출을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다 중국은 쓰레기 수출을 더 이상 안 받겠다.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그 매립지가 있습니다. 위생 매립지가 있어요. 위생 매립지는 어떠냐면 처음에 밑에 바닥에다 두꺼운 필름을 깔아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한 1m가량 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80cm 정도의 흙을 덮어요. 다시 또 쓰레기를 쌓고 흙 덮고 이렇게 하는 게 위생 매립이에요. 밑에 그 필름을 왜 깔까요? 그렇죠. 비가 오고 이러면 쓰레기하고 섞여가지고 저 지하수로 이 침출수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 지상에 있는 물은 정화될 수가 있는데 지하수 물을 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면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위생 매립이라고 하는데 위생 매립에 버릴 경우는 쓰레기 차들 같은 경우는 거기 한 트럭 버리는데 얼마씩 그 매립지에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돈을 안 주는 게 저 쓰레기 업자 같은 경우 돈이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주면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불법 매립. 전국에 한 200곳 정도, 이 안성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람 살지 않은 곳, 어디 우스룩한 기슭 이런 데다가 밤에 쓰레기차에다 버리고 해요. 그럼 여러분 깨진 창문 효과라고 해서 멀쩡한데 창문이 하나 깨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 막 깨기 시작하죠. 쓰레기도 깨끗했는데 누구 하나 딱 버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쓰레기들 막 버리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그렇게 불법 매립지 한번 버리고 나면 거기에 이제 슬슬 몰래 갔다 오고 동네 사람들 노인밖에 안 계시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죠? 벌레 생기죠? 그 다음에 쓰레기가 오래되면 거기 메탄가스가 있어서 불이 난다 또 악취 나죠. 이게 전국에 200개가 넘어요. 쓰레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갖다 정말 가난한 나라로 가난한 지역에 버리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나라 버리기도 또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 굉장히 많았죠. 이 음식물 쓰레기 어디다 버리는 줄 아십니까? 바다에 버렸어요. 저 부산 앞바다, 포항 앞바다 지금은 그렇게 못 버립니다. 바다에 버린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또 실제로 쓰레기 소각도 바다에 가서 소각을 하게 되셨어요. 아예 배가 소각로를 갖다가 배에 장착해가지고 바다에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바다에 태워서 어떻게 할까요?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이 쓰레기에 대한 오염 처리를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죠? 바다 고기들이니까 바다의 생명자를 떠넘기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옛말에 내가 싼 똥은 누가 치운다? 원래 내가 치워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내가 싼 똥은 저 가난한 나라에 다 떠넘기거나 우리 저 물고기라든가 저기 약한 생명에게 떠넘기거나 지금 쓰레기나 원전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재 같은 경우는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 고손들이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선조들이 썼던 쓰레기 갖다가 부모들이 오로지
받고서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쓰레기 문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연기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화하고 자기 스스로가 다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우리 몸처럼 외부에 어떤 병균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웬만한 것도 우리 스스로가 다 치료를 하죠. 그죠? 약이라든가 병원의 의사 같은 경우는 내 몸 스스로 치료하는 것들을 도와줄 뿐이지 궁극적으로 치료는 내 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생명이라서 외부의 그런 오염이라든가 어떤 파괴 같은 거 오게 되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병균. 그럼 이제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더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병이 나거나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쓰레기 문제 심각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넘어왔어요. 자, 그런데 쓰레기 문제 심각해지고 있죠. 기후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심각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아마존의 밀림이라든가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라든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밀림들은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고 있어요. 사람 산소를 흡수하고 뭐를 내뿜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러니까 나무하고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나무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은 뱉었던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해가지고 나무가 다 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나무가 풍성하게 있어야지만 사람이 정말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존의 어마어마한 밀림이 보르네오라든가 우리나라 이렇게 이런 국립공원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산림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염시켰던 것들을 다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나무가 있거나 이런 자연물이 있었던 것들을 갖다 자꾸 파괴하고 개발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 얼마 전에 한 3년간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왜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고 코로나가 어느 동물이죠? 박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병을 감염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자꾸 사람들이 그 박쥐가 살고 있는 것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서 갖고 있는 그런 병원까지 이제 사람들한테 옮아지게 돼가지고 이런 감염병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적으로 볼 때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화된 것들에 있어서 몇 가지 원인은 오염을 잘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거 잘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근본 원인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원인인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여기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 가르치면 연기법이죠. 부처님의 핵심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가? 그렇습니다. 산업사회는 그동안 너와 내가 따로따로라고 생각했어요. 너와 내가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든 말든 난 상관없는 거예요. 자연이 파괴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관계 없다. 상관없다는 말은 너와 내가 분리가 되어 있고 인간과 자연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사회는 너와 내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 경쟁이 잘 돼요. 네가 죽든 말든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네가 져줘야 돼. 내가 1등이 되는 네가 꼴찌가 돼줘야 돼. 이런 경쟁사회는 기본적으로 너와 내가 경쟁 대상입니다.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해야지만 경쟁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다.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든 말든, 생명이 멸종되든 말든 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부처님의 생각 가르침하고 정반대로 이 비연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인류들이 발생시켰던 무수한 행동이 이렇게 환경 문제라고 하는 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게,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 무아란 말 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한다면 이 피부 속에 갇혀있는 나, 피부에 나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 혼자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만 살 수 있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존재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계셔야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확장된 나야. 확장된 나.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줘야지만 그분들이 이러저러하게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해야지만 그 연관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장된 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수한 많은 나무와 생명, 동물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과 환경들이 있어줘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장된 나죠. 생태적 자아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삶 속에서 우리 연결되어 있지 않고 너와 내가 고립되어 있고 인간과 자연이 고립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던 아주 근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해드려. 또 다른 처음으로. 네. 그냥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 5분 정도 요새 불교 운동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간을 아시고 저 12시에 그럼 끝나면 되는 겁니다. 아,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그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손자들, 아주 이쁜 손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을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버려왔던 무수한 쓰레기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여러 가지 버려왔었고 오염시켰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 동안 내가 치운다는 생각이고 그걸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잘 치우고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하고 실천해야 돼요. 특히 불교가 불자라고 한다면 지금 환경 문제가 지금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환경 운동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환경 실천에 있어서 아주 좋은 훌륭한 가르침인데 우리 불자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주장입니까? 진리입니까? 주장이죠. 주장한다고 진리는 아니죠. 그래도 환경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위대해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주장입니다. 그죠? 그 주장이 정말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려고 한다면 진리로 사람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불자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녹색 사찰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실천을 저희 앞에 10개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아마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녹색 사찰은 일단 4가지만 실천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일회용품 쓰지 말자. 여러분 일회용품은 지금 일반 관청이나 공공기관 다 원래 안 씁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구청이라든가 또 안성시청 들어가게 되면 안성시청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지금 서울시라든가 모든 구청은 일회용품은 절대 반입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데 우리 불자들이야 더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일회용품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컵 같은 거 안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플라스틱은 썩는데 100년, 200년 걸려요. 이게 다 잘 썩어야지만이 되는데 이게 썩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지금 현재 완전히 비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비닐봉지 같은 것들을 써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위급할 때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절기 때는 절기 때 같은 경우 우리가 초파일이라든가 이런 큰 행사 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몇 우리 녹색 사찰 같은 경우 떡 같은 경우도 통에다 싸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 통을 갖다가 다시 가져오면 다시 또 거기다 싸서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 실천은 편할까요? 좀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그죠? 하지만 불편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불편이 공동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편리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뭐 이렇게 쉽게 버리고 이렇게 다 공동이 되겠습니까? 어렵지만 조금 번거롭지만 조금 힘들지만 조금씩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씩 노력을 하고 약간의 불편을 갖다 감내하면서 해야지만 이것이 좋은 일이기도 하고 선한 공동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일단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드셔야 돼요. 일단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건 당연하고 우리 불자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김치로 다 닦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 외부의 식당 나가면 쭈삣쭈삣 몰래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남이 다 알라고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좀 보여주듯이 이렇게 좀 소문내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좋습니까? 네? 몰래 하는 게 좋습니까? 다 그냥 사람들한테 다 눈치채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눈치채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저희 어떤 식당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일회용품 나오거나 음식물을 안 먹는 게 막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 먹기 전에 이런 것들은 다 돌려주는 겁니다. 나 이거 안 먹습니다. 라고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돌려주는데 쭈삣쭈삣 조용한 작은 목소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큰 목소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큰 목소리. 큰 목소리 하면 사람들이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 다 있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보는 사람이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또 그 인상 깊었던 그 기억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기후 환경 문제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얘기가 나오면 아마 여러분을 기억할 거예요. 아, 그 식당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 그 사람이 그런 실천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런 환경 실천들은 여러분 쭈삣쭈삣 하면 안 되고 자신 있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아예 좀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사람들만 뭐라고 하면 우리가 큰 소리로 자랑하듯 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자,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먹어야 될 뿐 아니라 아예 다 닦아먹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티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그 다음에 기후 문제가 워낙 좀 많이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스님께서 이 안성 지역 내에 무분별한 개발 이렇게 발생하거나 이렇게 이럴 때 서명하자라든가 또 이런 데 참여하자 그러면 그래서 어렵지 않은 선에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환경 운동 실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 같이 참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스님께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귀찮다고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 이게 다 좋은 공동이 되는 거고 특히 누구한테 좋은 거다. 나한테 좋습니까? 우리 우승한테 좋습니까? 여러분 손자들에게 좋은 거예요. 내 손자들을 정말로 깨끗한 지구에 깨끗한 지역에 살게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번거롭죠? 네. 좀 불편하죠?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그런 거 자꾸 시키는 절에 아예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절은 다른 절하고 달라. 그래서 환경 문제라든가 생명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특별한 절이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 절에 와야 이런 공동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뭐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한테 막 알려주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알려주면서 이것들 자체를 주변 사람한테 일종의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실천하자고 같이 이렇게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실천들을 갖다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한테도 실천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님께도 약간 이런 실천하고 이럴 때 사찰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하고 이러면 계속 옆에서 이거 좀 하자고 자꾸 이렇게 좀 자극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하다가 한 1년 하다가 말 건가요? 한 5년 하다가 말 건가요? 계속 할 건가요? 네. 자, 계속 하시고요. 여러분 약간 조금 불편한 얘기긴 하지만 거룩한 일이다. 아시겠죠? 자, 큰 공동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